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의 강윤식입니다. 예, 경매에 관한 많은 어떤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절차, 유의할 점, 또 이런 것들은 돈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제가 유튜브를 참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려놓다 보니까 모두가 관심 갖는 게 그렇다면은 돈을 얼마큼 벌었는지, 물건을 어떻게 지금은 핸들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물건을 올려놓고 직접 한 물건을 올려놓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최근에 마무리 진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뭐 나이는 좀 꽤 있으신 분인데 돈은 한 7천만 원 모아놨고 또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도 없다고 합니다. 집이 없다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또 있거나 조정지역 내에서 한 채가 있는데 또 다른 집을 구입할 때에는 대출 자체가 거의 현실적으로는 안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출도 불가하고 또 취득해서 양도할 때 세금도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집 없으신 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갈아타기 위해서 뭐 지금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이런 거는 국가가 또 인정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집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께서도 파주 쪽으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 말씀을 하셨겠지만 파주 쪽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쭉 보는 와중에 여기 이 유승아파트라는 이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현장 조사를 쫙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여기는 나름대로 미래 가치를 좀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집가격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들이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주저앉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좀 밀고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딱 캐치를 해갖고 잡으셔야 여러분들도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아파트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아파트 감정 금액이 2억 500에 나왔습니다. 자, 2억 500에 나왔다는 얘기는 7,000분이 안 갖고 계시는 분이 2억 500을 어떻게 핸들링 합니까? 여기에 퀘션 마크가 하나 붙겠죠. 2억 500이라고 한다면요, 80% 대출을 저희는 일으켰습니다. 일으켰기 때문에 80%를 대출을 일으키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의 잔금과 더불어서 취득세 부분, 법무비용 뭐 이런 거 해서 한 5천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데 얼마를 써야 되죠? 네, 맞습니다. 1회 유찰이 돼 갖고서는 1억 4,300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억 500이라는 금액이 감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 근처 어디서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2억 500 넘기자 그랬어요. 왜? 저는 이 아파트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뭐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굉장히 시켜갖고 딱 입찰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11분이나 들어오셨어요. 11분이 들어왔고 2등 하신 분은 1억 9,400, 1억 9,500 정도 되겠죠.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무리하고. 그래서 11분 중에서 1등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금 지급한 게 4월 5일, 3월 15일 날 우리가 대금 지급을 했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명도를 하기 위해서 총출동을 해서 가봤는데, 아이고나, 이 사람이 점유자 이분이 집에를 안 들어와요. 야반 노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주 걱정스러워요. 계속 문 앞에다가 뭐 명함도 붙여놓고 우리 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처 좀 우리 연락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명함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거의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집행까지 가야 하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상황에 왔어요.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물건은 사실 그 대출 자체를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지면은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도 부담이 있죠. 하루라도 빨리 명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속도돈을 왔습니다. 이제 계고장 붙이고 명도하겠다. 그래서 끝내는 집행을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의뢰자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서야 3개월 만에 명도를 다 끝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비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뭐 경매라는 게 그렇게 우연치 않은 아주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분이 껄껄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지금 금융비용도 좀 부담되셨을 테고 시간도 꽤 끌었기 때문에 섭섭하실 텐데 왜 이러실까?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슬그머니 여기 이거를 하나 보내주네요. 원래는 들어가서 사시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전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억에 전세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500만 원 부담한 거예요. 낙찰을 2억 500에 받아갖고 전세를 2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도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놓자마자 바로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세가 나가버렸고 본인은 500만 원뿐이 투자를 하지 않으셨고 뭐 전세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집가격은 자연스럽게 더 위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물건은 계속 가치 있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도 처음에는 뭐 제가 2억 500만 원 쓰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세대로 다 써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현장에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고 싶어도 시세가 그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물건은 없었고 그 물건을 경매로 해서 시세에서 한 뭐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싸게는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해갖고서는 전세로 바로 모든 자금 다 빼고 그리고 마무리 다 잘 지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은 돈을 바로바로 소나기에 지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뭐 또 산술적으로 이거 계산해 갖고서는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주식 같지 않아요. 경매는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투자가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쇼부낼 수 있는 것이 경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좋은 물건들 현장 가서 답사 많이 해보시고 좋은 물건들 선정하셔갖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